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3일 수요일 손상TV 2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나라가 이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 나라가 꼭 그 무슨 깡통 속에 콩 담아서 흔드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나라와 나라와 국민이 아니더라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끄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지고 뻗고 때리고 지랄 발광 뜨는 이 시끄러운 소리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재달란 맛입니다. 국민과 국가는 없습니다. 더욱이 인신공격형 정체불명의 엑스파일로 니 죽고 나 살 자식의 논쟁이나 개헌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이 권력 나눠먹기는 아연실색해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나라 전체 판을 아주 갈아 엎어가지고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꼬라지들은 우리와는 정반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라 망치는 개헌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뻔한 결과를 보고도 이를 방치하면 이들의 개헌은 의원 내각제로의 변신을 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갈 것임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저 엉터리 위정자들에 의해서 망조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 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스타트업 족쇄를 묶는가라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님의 글입니다. 스타트업이 마음껏 뛰도록 지원하겠다고 한 정부에서 스타트업 족쇄를 묶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병무청이 내년부터 대학생 병력 특혜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 스타트업들은 필요한 대학생 인재들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상 병특으로 부르는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은 제조, IT 같은 중소기업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병력을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공계 대학생들이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일하려 해도 제도가 사라지니까 일할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73년에 도입돼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징병 인력 부족을 폐지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로 인해 창업계 인력 수급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의 핵심은 인력이고 즉시 인력 수급은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벤처 인큐베이팅 핵심 요소는 창업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지원입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생존하고 도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양은 못줄망전 쪽박은 깨지 마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쪽박을 깨기 전에 다시 깊이 재고배기를 권합니다. 이게 재고가 되겠습니까? 이자들은 한번 밀어붙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체복무제도라고 이제 원래 이제 군에 가서 이제 군생활 10몇 개월 20몇 개월 하게 돼 있는데 대체복무제도라는 것 때문에 기업에 가서 일도 하고 이제 군 혜택도 받는 이제 누굽니까 이준석이 비슷한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는 이제 방위산업체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가면 일도 하고 월급도 받고 이제 군 혜택도 받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사람이 다 빠져보면 실제 군복이 고서 군대 근무할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 발상적이고 주먹구구식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런 걸 대비했으면 부동산 정치나 각종 정책이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고 결혼을 해서 애를 풍풍 낳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결혼을 더 못하게 만들고 결혼의 꿈도 포기하게 만들고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거 나중에 외국에서 군대도 사가지고 와야 돼요. 용병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 군은 징집에서 모병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이제 이런 직업군이나 다 된다면 미국처럼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업자 많은데 다 군에 보내는 게 낫잖아요. 젊은 청춘들 군에 보내지 말고 뭐 좋은 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도의 허점을 그냥 모르고 얼렁뚱땅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면 언젠가는 그 부작용이 우리 사회 전체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인구 절벽이 오면 우리나라 군인은 외국에서 사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보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말 당명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는 박선영 전 의원님의 글입니다. 양쪽 귀로 향기롭지 못한 소문이 며칠 전부터 자자하더니 드디어 오늘 언론이 썼네. 그것도 아주 짤막하게. 민주당 양향자 의원 회계 책임자가 여직원을 몇 달 동안 성폭행했고 그래서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다 직무 배제했다네. 그 사고는 빛골 강주에서 터졌고 그 회계 책임자는 그냥 직원이 아닌 양 의원의 사촌 동생이려는데 양 의원은 성추문 의혹은 부인하면서 선제적 조치라며 직무배제를 하고 당 차원의 조사를 의뢰했다면 글쎄 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모든 언론은 아주 짧게 썼네? 오거돈이는 치매여서 여비서를 기습 성추행을 했다고 스스로 법정에서 밝히던데 모시고 있는 의원님의 사촌이 수개월 동안 성폭행을 했다면 그건 무슨 성폭행이 되는가? 일상 성폭행? 아니면 지속 성폭행?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말 당명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 더불어 색당이라든지 더불어 치매당이라든지 더불어 엉긴당이라든지 더불어 썩은당이라든지 아침부터 참 더럽다. 향기롭지 못한 자들의 은행. 자, 우리 박선영 전 의원이 여성이라서 뭐 강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야, 이 민주당 사람들 이 큰일 났네요. 이 성폭행이 이게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아. 저희들이 아마 이전 방송 얼마 전인데 그 무슨 치원인가 누가 뭐 가가지고 그 성폭행 하는 장면 영상까지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양향자 의원의 사촌 동생이라는 자가 양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 여직원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성폭행을 했는데 그냥 단순 직무배제만 시키고 당 차원의 조사를 의뢰해놓고 싹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진짜 우리 박선영 말을 떠나 민주당 당명 바꾸세요. 더불어 엉긴당. 이거 좋네. 아니, 뭐 한두 놈이래야 말이지.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건 몰라도 한 놈은 감옥에 가 있고 한 인간은 뒤졌고 한 인간은 치매를 하고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세상이 쪽팔려서라도 성인지 교육한다고 그렇게 민주당이 떠벌리고 지랄하더니 하는 꼬라지 보세요. 계속 잊을만하 많아. 잊을만하 많아. 이것들은 뭐 도대체가 이 손가락에 뭐가 달렸는지 여자만 보면 그냥 뭐 한장하려는 인간들 모양이에요, 이게. 아이고. 이게 잘하는, 뭐, 유명한, 이름만 되면 금방 아는데, 이 민경호 의원이 제일 미워하는 교수인데, 조만간 아마 이모 교수라고, 이 또 성추행에다 걸려가, 이거 아마 또 터질 겁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민주노총 택배 파업은 배송 사업권 장악을 위한 폭동이라는 국민노동조합의 글입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배송을 멈춰 세상에 타격을 주는 전쟁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에서 밝혀진 것은 파업으로 대리점을 없애고 원청 사업자를 굴복시킴으로써 택배 배송 사업권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파업으로 대리점주의 삶과 생계를 파괴하는 폭력이다. 세상에 폭력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권리란 없다.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직업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자신이 소유한 화물 차량으로 배송하는 물건만큼 수수료를 수입으로 취하는 개인사업자인 것이다. 그렇게 개인 노력에 따라 더 많은 수입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이 벌기 위해 배송 구역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더 많은 시간 투입과 건강보호는 개인 사업자 스스로 조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택배 개인 사업자 스스로의 기본 책임에 해당한다. 그리고 택배기사는 수입을 가져다주는 배송 물건을 스스로 확보하지 않는다. 택배기사의 수입은 배송 물건을 통해 대리점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원청 사업자와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원청 대리점주 택배기사로 연결된 배달구조는 조부모 부모 자녀로 연결되는 혈통구조와 유사하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파업이라는 폭력으로 대리점을 없애려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없애고 조부모만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후한무치다. 원청 대리점주 택배기사는 고객과 상품 유통, 판매 기업의 중간 과정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창출 구조로 볼 때 택배 운송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파업이 아니라 상생 협력인 것이다. 택배 노조의 파업은 원청 대리점주 택배기사 구조를 파괴하고 고객과 상품 유통 판매 기업 사이에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택배 노조가 선택해야 할 방법은 아님이 분명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사에 의하면 2018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 원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CJ 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578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파업하면서 외치는 생존권 보장 주장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택배기사 가로사 문제는 어디까지 진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매가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배송 물량 증가는 양면적이다. 구역을 나누어 가진 택배기사의 수입을 증가시켰고 동시에 늘어난 배송 시간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더 많이 피로해졌다. 최근 부각된 택배기사의 가로사는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현상일 수 있다. 때문에 원청 대리점주 택배기사 구조에서 상생협력으로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파업으로 윽박질러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택배 운송사업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규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물건 수거 작업과 분류 작업 그리고 배송 작업을 합리적 또는 규칙성을 합립해야 한다. 둘째, 택배기사의 배송구역과 배송 수수료 그리고 배송 시간에 대한 상생하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안전한 배송과 고객 신뢰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규칙은 반드시 원청 대리점주 택배기사 구조에 대한 인정과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계속해서 파업을 선동하는 것은 사업주와 싸우기 위해 해결책 없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세상을 부수고 싶은 탐욕에 선량한 택배기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파렴치한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야, 우리요 국민노조 어느 국민이나 다 여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노조에는 그 홈페이지 한번 두드려 보시면 국민노조에 가입하는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 강성 노조들의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선량한 국민들이 이 민주노총에 맞서기 위해서 노조를 설립한 게 국민노조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잘 모르잖아요. 봐요.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맡은 그 일을 갑자기 폭정하고, 뭐 때로는 누구는 욕심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니까요. 근데 이것이 과해서, 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과해서 생명을 잃는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민주노총은 바로 이분들의 죽음을 자기들이 사업주와 헤게몬을 놓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전략도구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선량한 택배기사들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회사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이 파렴치한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는 안 되니까 별놈의 짓거리를 다해서 사업자로부터 뭔가를 뜯어내서 저거들은 호의호식하고자 하는 이 더러운 짓거리,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정교조 이런 거 다 때려부셔야 됩니다. 노조가 노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정치의 행동을 하고 마침 시장 양아치처럼 곳곳에 돈이나 뜯으려고 하는 이런 꼬라지, 이거 용서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틈새방송 세 분의 좋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요, 제가 이 글을 선정하려고 보면요, 나라가 썩었습니다. 곳곳에 국민들의 분노가 바글바글 막 끓습니다. 그런데 네가 안 터져. 누군가는 휘발유만 불만 붙이면 그냥 폭발을 할 텐데, 이걸 알고 문재인 정권이 광화문 광장을,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버티는지, 또 이걸 보고도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이제 그 막바지에 도달했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